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8일 정오를 방금 넘겼습니다. 오는 21일 워싱턴에서 있을 문재인 바이든 한미 정상회담은 매우 미묘한 시기에 열리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중국을 겨냥한 포위망을 구성하는데 한국이 자꾸 빠지려고 해서 머리가 아프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으로부터 계속 무시당하고 트럼프에 기대어 가지고 그나마 이 비핵화 사기극을 연명시키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그 길까지 막혀버린 데다가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백신을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국내에서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고, 더구나 본격적인 레임덕을 맞아 가지고 국내 지지 기반이 약해지니까 대외적인 외교 역량도 같이 약해지는 이런 상황인데, 또 북한 인권 문제까지 한미 간의 논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풍선을 보내는 것을 범죄 행위로 규정을 하니까, 즉 반역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국자를 탄압하는 이런 법을 만드니까 국제사회, 특히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격분해가지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과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될 것이냐, 인권 문제가 거론되면은 서로 얼굴을 붉히는 상황까지 예상이 됩니다. 미국 또한 지금 임기가 남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 다음 정권과 본격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 것이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동맹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정도에서 다독거리는 그런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문정인. 이 사람 막말 또는 망언 수준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워싱턴에서 참 이상한 사람으로 찍혀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전 한국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이거 현 세종연구소 이사장입니다. 자, 이 사람이 최근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서울에서 열린 한 심포지움에서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비핵화에서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 소리 방송이 국무부 대변인실에 논평을 요구를 했더니 국무부 대변인실이 직설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이 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문정인을 비판을 했고, 문정인을 입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면 비판입니다. 이게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다는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국무부 대변인실은 VOA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 전 특보가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가치를 강조하는 관리들이 미국 행정부 내에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 부차관급 이상에는 상당히 강경 기류가 있다. 라고 한 데 대해서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 그러면서 지난 네 번의 미국 행정부의 노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지는 못했지만은 미국 정책은 일괄 타결을 이뤄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세밀히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법을 필요로 하며, 이는 미국과 동맹국 주둔 미군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북한과의 외교를 탐색하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매 단계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 협력국과 긴밀히 협력해 왔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워싱턴 백악관에서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권이 어제로 다뤄질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백악관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 상원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를 했는데, 몇 사람이 그 안에는 북한 비핵화와 인권 정진을 위해서 긴밀히 공조를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문정인 씨가 말하는 이 이야기는 틀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제기를 하면은 비핵화가 잘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2017년 이후에 미국도 한국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 거의 의미 있는 지적을 하지 않고 유엔만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든지 해가지고 했을 뿐이고 민간단체에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문정인 씨의 말대로라면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상당히 양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보를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럼 거짓말 아닙니까? 북한의 인권 카드를 들이대면은 북한이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북한의 인권 카드를 들이대지 않으면은 북한은 비핵화에 협조한다. 이렇게 돼야 그 논리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북한 인권 문제를 전혀 거론 안 했더니 김정은은 간이 배밖에 나와가지고 비핵화에 대해서도 전혀 협조하지 않고 지난 몇 년 동안 아마 핵폭탄을 수십 개 더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핵물질을 계속 만들고 있고 핵을 운반할 수 있는 각종 미사일은 다양하게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 안 했더니 이게 뭡니까 이게? 두 번이나 뺨 맞는 것 아닙니까? 두 번이나. 이건 완전히 노예 근성 아닐까요? 문재인의 대북 정책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 김정은을 주인으로 스스로를 노예로 여기지 않으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북한에 실어서 탈출한 북한 어민 두 사람을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꽁꽁 묶어가지고 눈 가리고 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줘가지고 고문받고 죽는 길을 열어줍니까? 이런 반인권적, 반인도적 행동을 해가지고 지금 유엔으로부터 반인도 범죄자로 규정되어가지고 유엔 총회는 이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 김정은에게 아직도 인권 문제를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부끄럼 없이 공공연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노예 근성의 소유자다. 김정은 앞에 가면은 도덕성이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자랑해왔던 도덕성, 민주주의, 인권, 이게 한순간에 눈녹듯 사라져버리는 그런 영혼의 소유자다. 그러면은 노예다. 정신적 노예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바이든 문재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요구할 것밖에 없습니다. 백신을 좀 나눠달라는 게 아마 가장 큰 주안점이 되겠죠. 미국 분위기로는 백신에 대해서 상당히 문재인 정권에 협조적입니다. 그 대신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뭘 받으려고 그러겠죠. 쿼드에 참여하라든지 아니면은 한미 군사훈련 이거 재개해야 된다든지 북한 인권 문제 더 적극적으로 거론해 달라. 요걸 어떻게 주고받느냐. 그게 21일 한미 정상회담의 주안점입니다. 거기서 백신 외교에 성공하면 또 돌아와가지고 한참 그걸 가지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만회해 보려고 하는데 이미
백신으로 만회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어버린 것 아닙니까? 180여 개국 중에서 한국이 지금 백신 접종률이 85등입니다. 85등. 세계 평균보다도 낮고 인도보다도 낮습니다. 이미 우리는 백신 확보에 무능한 문재인 정권 때문에 이 아까운 기회를, 아까운 인생을 다 망치고 있습니다. 5천만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 생활에서의 불편은 거의 전적으로 문재인의 무능에서 비롯한 겁니다. 사람이 악랄을 하면은 유능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랄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선동하면서, 국민을 이간질하면서, 분열시키면서, 민족 반역자 앞에서 그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무능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도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